오직 사람에게만 지금까지 읽은 내용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은 고해라는 고통의 바다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 우리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죽은 뒤에 또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지었던 어떤 업의 결과에 따라서 또 어느 세계로 나고, 그러니까 육도 가운데 어느 세계로 갔다가 그 업이 다 소멸되면, 그 가보가 다 소멸되면 거기에 또 다른 거에 맞게 또 태어나고 또 다른 모양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육도를 돌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걸 윤회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윤회가 뭐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살아생전 지은 업에 따라서 천상세계든 아니면 수라세계든 아니면 인간세계든 아니면 지옥이든 악귀든 축생이든 어디론가 또 나겠지요? 라고들 대답을 하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이 행복하거나 또는 행복하지 않거나 하는 것도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전생의 삶에서 지어놨던 그 업의 결과를, 과보를 받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윤회를 이해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회를 이해하고 있는 설명이거든요. 그런데 붓다께서는 아니다. 그런 말이 아니다. 윤회라는 말은. 이거는 이미 힌두교나 이미 그때 당시에 인도에서 만연해 있던 그 사상이고 문화였다는 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 거는. 우리만의 문화 있죠.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있죠. 우리나라만의 문화라고 딱 집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아, 이거는 한국만이 갖고 있는 문화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제사. 사람이 만나면 절하는 거. 그 예전 문화죠. 지금은 절 안 하잖아요. 예. 제사가 아마 제사 같은 경우가 한국만의 문화이긴 해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12절기 보내는 것. 12절기 지금 많이 없어졌죠. 예, 입춘 때 뭘 하거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성황당 같은 거. 성황당. 보름날 밥 해먹는 거. 예,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국만이, 아, 그건 한국이야. 그건 한국 문화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윤회라는 문화, 이 사상 문화는 그때 당시에 인도에 이미 알려져 있었더라는 거죠. 인도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죽으면은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 지은 또는 지금 짓는 업이 나중에 너를 어떻게 어디서 태어나게 하는 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 이것은 인도에서 오랜 문화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랜 문화를 가지고 붓다께서 윤회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붓다께서는 이 윤회의 개념을 다르게 보셨어요. 왜? 우리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좀 더 평화롭고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왜냐면은 내가 지은 업이 또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지은 업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 이거는 운명론이잖아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근데 부다께서는 운명론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바꿀 수 있다. 어떻게? 지금 짓는 업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떤 세상을 돌고 6개의 세상을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지금 괴로움이 그대 안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그대의 마음씀, 그대의 말, 그대의 행동 때문에 이렇게 괴로움이 지금 돌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거는 여기 저번에 우리가 잠깐 나가다가 말았는데 12가지를 이렇게 모양을 내놓고 이거는 팔 관절이야, 이건 목 관절이야, 요거는 무릎 관절이야, 요거는 허리 관절이야, 요건 발가락이야, 이렇게 다 구분 지어서 이렇게 떼어놓고 설명하는 게 우리 저번에 잠깐 하려다가 말았던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은 이렇게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 어떤 행동을? 마음, 말, 그냥 행동. 이 신구의 업을 지어. 근데 이 업이 악업이기도 하고 선업이기도 해서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와.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안 오게 하려면 정업을 지어야 돼. 라고까지만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연기경은 아주 부분 더 자세하게 지금 정신작용, 오치온이라고 하는 5 집착 무더기가 부분 또 이렇게 뜯어놓고 보는 거예요. 제가 말했듯이 사람 통으로 보는 게 아니라 팔다리가 하는 역할, 몸통이 하는 역할, 머리가 하는 역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떼어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지 마시고 아 이렇게 부분 설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너무 겁먹지 마시자고요. 지금까지 설명한 우리가 읽은 거는 이렇게 고해에서 사람이 도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고가 돌고 있어 라고까지만 지금 우리가 설명 받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더 진도 예수님이 연기경을 지금 계속 2번까지도 좀 못 들으셨거든요. 예수님이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까지 우리가 읽은 데까지가 이렇게 여기에서 핵심은 그거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는데 사람이 어떤 고통의 바다에서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고가 돌고 있다. 까지가 지금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라 하면 내 안에 네. 그러니까 내 지금 마음이 괴로운 상태. 여기선 주로 마음이 괴로운 상태예요. 물론 몸이 괴로울 수도 있겠죠. 정말 저는 정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고가 온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정말 얼마 전 지난번에 왔을 때도 얘기했어요. 근데 그 내 안에서 돌아가는 것 때문에 힘들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정말 요번에 체험을 하면서 계속 하루하루가 마음 자세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알면은 정말 내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스님이 제가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작년 겨울쯤이었나요? 제가 이제 그 정말 급할 때 이제 그러니까 힘들 때 풀어지지 않을 때만 스님을 전화로 상담을 하거든요. 스님께서 그럴 때만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하루하루라도 그냥 이랬어요 저랬어요 늘 듣는 얘기가 틀리다. 제가 스님하고 상담을 하면 스님이 어떤 말을 해주실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정말 이렇게 결정적인 것만 해요 라고 하니까
똑같이 얘기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늘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도 안 들어왔어요. 정말. 근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어느 순간에 정말 막막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순간에 내가 틀을 깨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저는 깨지기가 되게 오래 걸렸잖아요, 스님. 그거 깨기가 한 10년 이상 걸린 것 같죠? 근데 그게 얼마 전에 내가 스스로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가 깨보자라고 해보니까 내가 너무 강한 거야. 그리고 내가 동생들한테 제부한테 본 관점이 또 틀려지는 거예요. 야 이거구나. 틀려지는 게 맞는 거 달라지는 달라지는 거.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달라지는 거.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봤다라는 거를 이렇게 봤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거죠. 근데 다른 모습으로 보니까 내가 아 이거구나. 왜 생각을 그렇게 스님한테 매일 듣고 가서 아니 매일은 아니지만 듣고 가서 여기 와서는 입만 떠들고 있었구나. 정말 머릿속으로는 이게 안 되면서 그 가장 가까운 데 공부처가 있다라는 거는 진짜 뼈저리게 알았다 그럴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대하는 게 제가 틀려지는 거예요. 네, 맞아요. 달라지는 게 정말, 맞아요. 네. 저 제대로. 상담소 차렸어요. 진짜? 근데 그 상담소가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와서 그냥 의논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의논이 아닌 왔다가 은연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저한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고 편하게 그냥 상담을 해주게 되고. 가장 많이 바뀐 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제부랑 동생을 봤을 때. 아, 내 마음에 힘든 거. 마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전에는 막 그 뭘 어떻게 해주지 못해서 막 안 잘했었잖아. 제대로 해주지 해줘야 되나? 못하는 게 힘들었고 어. 내 마음대로 안 안 되니까, 되니까. 안 따라주니까 응. 정말 몇 달 동안 말도 안 했다니까. 그냥 필요한 거 일 외에는 그리고 문자로 하든지 야, 그냥 만두나 말도 가지고 듣기 싫은 거지. 한 2달 이상을 어. 한 3개월 이상 봤어요. 그때. 3개월 가까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동생도 얼마나 서로 힘들었겠어. 힘들지. 서로 힘들지. 근데 그거를 제가 스님께 이제 의논을 이제 드렸었거든요. 근데 너무 동생의 눈으로만 보지 마라. 성인이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 가정 생활이 있는 거고 너무 그들만의 어떤 동생이라는 그 집착 때문에 자꾸 이렇게 분리를 못 한다고. 내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집착되는 거 되게 많죠. 그 말씀, 그쵸. 그 말씀을 듣는데도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아 얘네가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니까 내가 힘든 거야. 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서부터 그게 쭉 와 있었잖아요. 큰언니 말은 따라줬고 따라야 되고 이렇게 살았던 거야. 저도 그게 습관이 되고 내 동생도 그게 습관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터 지네들도 지네 생활이 있는 건데 내 맘대로 안 따라준다고 내 말이 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꾸니까 요만큼 바꿨는데 이만큼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처음에 한 걸음을 눈을 뜨고 요만큼을 바꿨다고 보니까 아 요것도 바뀌게 생각해보자. 이것도 다르게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확 깨지는 거죠. 근데 그걸 정말 최근에 참고가 하셨네. 사두 이럴 때 우리가 이 사두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20년 걸렸어. 근데 이게 제가 다 깼다고는 안 해요. 근데 조금 네. 조금만 해도 그 효과는 엄청 커요. 우리 저기 도우님. 소리가 너무 적어서 그냥 웅웅소리밖에 안 들려요. 아, 그래? 볼륨이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볼륨이 너무 작다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몰라. 잘 안 들려요. 이게 우리가 마이크가 없는 이상은 좀 그럴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서 이게 네, 화면이 다 전에는 안 들어오려면 그러셨잖아. 좀 화면 여기서 이렇게 아니. 소리를 좀 키우시는 방법은 없어요? 선생님 저는 크게 잘 들리거든요. 선생님 핸드폰의 볼륨을 켜보세요. 무조건 최고로 놨는데도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네, 어떡하나? 잠시만요. 스피커로 안 되어 있어요? 최고로 높였어요. 높였는데 안 돼요. 핸드폰에서
이거 할까? 일단 마이크 한번 해볼게요. 이 마이크가 나 써본 적이 없었어. 뭘 건드려서 이 나는 소리만 건드렸어요, 선생님. 소리 증폭 여기도 제일 크게 돼 있는데 소리가? 이게 왜 어. 그거는 사실 주제 스피커는 상관이 없고. 아 상관이 없어 여기서는. 이 스피커는. 근데 아마 어. 이게 소리가 지금도 울려요? 지금 아예 끊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짝이 나와. 아니 아예 저걸 창을 닫아 버렸어요? 아니 내가 난 다 맞아, 나는 맞아. 그거 안 해. 이쪽에 구글 맨 끝에 거. 아 여기 있네. 지금도 울리나요? 지금도 울려요, 캐마사리님? 아 아예 안 들리나 보다. 아 안 들리나 보다. 안경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경님이 손 들었대요, 선생님. 이거 지금 잭을 해서 그러나? 선생님이 뭘 거기다 뭘 하셨나? 이건 마이크가 맞는데. 뽑아버려봐. 이제 들려요? 이제 들려요, 캐마사리님? 그냥 하세요. 시간이 너무 늦어지니까. 이제 들리지? 이게 뭐야? 아니 마이크를 잠깐 줄게. 그냥 아까 안경님 손 들었어요, 선생님. 아니 그거 그냥 하셔요. 저 때문에 괜히 늦어지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어쨌든 연기경은 지금 우리가 아침에 선생님 음소거 됐어요. 어? 음소가 됐대요. 우리 게 음수가 됐나? 아 그랬나 보다. 아, 됐다. 네, 여기까지가 좀 전에 읽은 거에 그래서 제가 전에부터 계속 목소리를 좀 높였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내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톤 다운 시켰더니 또 안 들리시나 봐. 들리세요? 안 들리나? 그거하고는 관련 없이 그냥 제 핸드폰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지금 전에하고 전혀 다른 거는 없어요. 전혀 달라진 건 없어요. 네. 그럼 제가 핸드폰이 좀 저기 됐나 봐요. 찬선님도 알겠습니다. 저번에 그냥 듣기만 하시려는 거. 뭘 일을 하시면서 듣기만 하신다. 그래서 이 조금 전에 읽었던 내용은 어쨌든 핵심이 딱 그겁니다. 사람 안에서 고가 돌고 있는 거지 고통의 바다에서 사람이 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네, 핵심은 이거죠. 예, 그거였고. 네. 자, 다음을 가겠습니다. 네. 그 뒷장 86페이지. 다시 주대원님 시작하세요.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한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 고해에서 사람이 도는 것이 아니, 저기 지훈 씨, 우리 인수님부터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걸로. 아, 맞다. 지호 씨는 안 읽었다, 그죠? 네. 맞아. 아, 계속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나는 86페이지에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86페이지. 저기 중간까지 돌고 86 일컫는 겁니다까지만 읽고 그 다음에 지훈 네. 씨가 네. 그러므로는 네, 여기서. 86페이지 어디서 예. 지금 여기서부터. 거기서부터 그 밑에 거기 밑에 일컫는 고해에서 겁니다까지. 그냥 읽어요? 예. 예. 고해에서 사람이 도는 것이라는 설정이 잘못된 겁니다. 부탁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은 사람 안에서 고가 도는 모양을 보여준 것입니다. 임잣말과 토시를 어디에 붙이냐에 따라 뜻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고해에서 사람이 도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고가 돈다. 그것이 연기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돌고 돌면 세 가지입니다. 낄레사가 돌고, 낄레사 번뇌 원인가 돌고, 깜마, 업, 기, 행위가 돌고, 밑박가, 결과, 과보가 돕니다. 이것들 하나가 하나로 맞물려 바뀌어 가기 때문에 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낄레사가 일어나면 낄레사 바퀴에서 멈추지 않고 깜마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깜마에서 멈추지 않고 윗바가의 굴레로 이어지고 윗바가는 다시 깔레사로를 일으키고 깔레사는 다시 말하자면은 도움 하나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깔레사와 깜마 윗바가가 돌고 돌기 때문에 돌고 돌미라 일컫는 겁니다. 네, 지훈 씨. 그러므로 연기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괴로움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괴로움이 돌고 도는 모습을 설명한 것이 연기법입니다. 아이자까지. 아위자란 아 위자를 더한 말로써 A는 아니다이며 바자는 알입니다. 한마디로 모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모른다는 걸까요? 여기서는 모르는 것마다 아위자를 뜻하지는 않고 괴로움을 모르는 것만을 뜻합니다. 괴로움을 괴로움인 줄 모르는 것, 괴로움을 평화로움이라고 거꾸로 아는 것, 그것이 곧 괴로움을 모름입니다. 사실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괴로움은 즐거움이라는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괴로움이 어떻게 즐거움이라는 탈을 쓰는 걸까요? 보기를 들겠습니다. 남의 아내와 바람을 피우거나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 이것은 분명 괴로울 일이지만 느낌은 즐겁다고 합니다. 느낌으로 보면 즐거움인 거죠. 그러나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은 진짜 즐거움이 아니다. 단맛이 나는 독약이다 라고 알아야 합니다. 달콤한 독을 독인 줄 모르고 달콤한 먹을거리로 생각하는 것처럼 괴로움도 즐거운 느낌이 더 뚜렷하면 괴로움은 보이지 않죠. 이것이 아위자입니다. 쌍카라, 잘못된 행위, 짓. 이건 깜마로 돔. 쌍카라란 보통이 아님이라는 뜻 쌍과 짓는다 라는 뜻의 카라가 더해진 말입니다. 정리하면 보통이 아닌 짓이 되는데요. 쓰는 말로 하면 넘치거나 모자란 짓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대하고 반응을 하는데 보통은 세 가지로 반응합니다.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알맞게 말이죠. 문제는 모자라거나 넘치는 잘못된 짓을 하면 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보통의 상대와 상황에 맞게 대하는 건 업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모자라거나 넘치는 짓은 무엇일까요? 사람은 몸으로 하는 짓, 입으로 하는 짓, 마음으로 하는 짓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 입으로 짓는 업 가운데는 까마, 욕계의 좋은 업이 있고 까마의 나쁜 업이 있고 루빠, 아루빠 또는 색계, 무색계의 좋은 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짓도 할 수 있고 나쁜 짓도 할 수 있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까마의 업을 모자라거나 넘치는 욕계업. 까마의 업을 지으려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을 싫어함 또는 좋아함으로 봅니다. 싫어하면 밀어내기 위해서, 좋아하면 가까이 하거나 차지하기 위해서 몸, 입, 마음 가운데 자기에게만 있는 능력을 써서 대합니다. 이때의 좋은 짓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좋으면 까마의 좋은 업이 되고 나쁘면 까마의 나쁜 업이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욕심을 일으키며 가지려고 하고 싫어하는 마음은 밀어내고 싸우며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면 망가뜨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까마의 업입니다. 모자라거나 넘치는 색계, 무색계, 짓. 룻바의 견해를 가진 이들은 주변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전체를 보고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선이나 점 하나만 보며 그저 한 물건일 뿐으로 볼 뿐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주변 사람을 그냥 스치듯 대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이나 친구들을 등돌림, 소외를 하여 마침내는 등 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모자라거나 넘치는 짓을 하여 얻는 결과인 셈이지요. 한편 아룻바의 견해를 가진 이들은 주변 사람들은 물론 자기 자신도 정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나라고 할 것이 없는 요소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하다고 봅니다. 사람은 사람 세상에서 서로 소통하며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사람과 멀어집니다. 이 또한 넘치거나 모자라는 짓이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까마, 룻바, 아룻바 가운데 아룻바 업이 가장 심한 모자라거나 넘치는 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짓이라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 상황에 알맞게 썼을 때 업이 되지 않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요. 지금 낄레사 돔하고 깜마 돔을 우리가 읽었어요. 낄레사는 뭐라고 했죠? 원인, 네. 번뇌. 원님 예. 원인이 되는 건데 우리가 흔한 말로 하면 번뇌. 예, 번뇌라는 말은 불자 아니라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번잡스러운 생각, 예, 뭔가 나의 뇌를 지금 번거롭게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망상이나 생각들이에요. 예, 생각이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면 잘못된 업을 일으키겠죠. 예. 이게 여기서 말하는 낄레사는 사실 잘못된 생각들인 거예요. 탐진치가 일으키는 생각들. 그게 원인이 돼서 깜마, 행위로 돌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얘 낄레사 혼자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낄레사가 일어나면 행동이라는, 행위라는 짓, 업이라는 것을 이렇게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같이 돌아가게 해요. 그러면은 이 깜마로 끝날까요? 아니요. 안 끝나요. 네. 이 깜마로 끝나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 깜마까지만 가보자고요. 지금 깜마까지만 설명을 하자고요. 네. 예. 좀 전에 사람 안에서 고가 도는 걸 설명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번뇌는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걸까? 바깥에서 누가 옛다 번뇌 받아라 하고 누가 주는 걸까요? 아니요. 자기가 만든 거야. 네. 생각이나 행동. 근데 네. 이 번뇌라는 게 언제 생겼는지, 정확하게 언제 저장이 됐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무시이래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사주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여기 저장됐어 라고 알면 그거를 딱 뽑아내면 되는데, 그 컴퓨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됐을 때 그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쯤, 몇 초쯤에 있을 거야, 저장됐을 거야 라고 하듯이 이렇게 그거를 알면은 참 빼내기 쉬운데, 삭제시키기가 좋은데 우리 이 뇌의 영역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우리 해마라고 하는 마음 곳간은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애가 있고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이 기억을 날라다 주는 뉴런이라고 하는 애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뉴런이 아직 전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전달해서 갖다 모아놓은 것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게 정말 컴퓨터보다도 더 복잡한 게 우리 뇌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게 입력이 됐구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퉁쳐서 하는 말이 무시이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알 수 없는 생각이 일어났거나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러면 우리는 어떻게 알아야 하냐면 내 마음 곳간에 이런 게 저장되어 있었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갑자기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문득 생각났어. 갑자기 그랬어. 이런 말 무심결에 잘 쓰죠. 네. 절대 문득 갑자기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장된 데이터가 튀어나와서 하는 거예요. 조건을 만나면 아까 얘기하잖아요. 조건을 만나면은 일어나가지고 돌게 돼 있다고. 예. 조건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생각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 저장된 생각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저장이 됐는지, 똥기저귀 차고 젖 먹을 때 저장이 됐는지, 숟가락 젓가락질 배울 때 저장이 됐는지, 엄마 아빠하고 말 배울 때 저장이 됐는지 이걸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데 내가 말과 행동을 옮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자라났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말을 배우는 거가 3살 때까지가 말을 배우는데 그 말 배울 시기에 사람이 함께 하지 않고 늑대우리에서 키웠거나 개들하고 키웠거나 이러면 이 아이는 말을 영영 못한대요. 우리 뇌의 역할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늑대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짐승의 본능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 옛날 말에 속담처럼 하는 속담이 있죠.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그건 뭐냐면 3살 때까지 입력된 모든 정보들을 사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써먹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3살 때부터 단어를 배웠어. 근데 선생님 이 생각이 나는데 그 법륜스님 말씀 중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그 속담이 있듯이 사람은 안 고쳐진다. 여든이란 표현은 그냥 어차피 평생 그러니까 스님 말씀대로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 스님 하신 말씀에 똑같이 이제 얘기하시게 지금 생각이 났는데 그 뭐라 그러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면 이제 아기 때 어렸을 때 그 기억들이 그냥 스님 말씀대로 이게 저장돼 있는 걸 모르고 우리가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억이 줄 때까지 머릿속에 이게 저장돼 있는 거. 계속 간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수정을 하거나 삭제시키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가 설령 나도 모르게 어디에 저장돼서 그러니까 안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환경 조건 속에서 살고 있었어. 그럼 말이 제가 유튜버로 봤던 말은 그러면 그 상대방이어서 나는 고칠 수가 있지만 상대방은 안 된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근데 내가 스스로 바뀌라. 그러니까 나는 나를 고치는 것도 힘들잖아요. 나를 바꾸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잖아.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통은 너가 좀 바뀌어봐. 좀 이렇게 좀 해봐.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나 상대방 탓을 하고 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괴로움이 더 쌓이고 더 커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려고 해라. 근데 그 나를 바꾸는 일 또한 그렇게 3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가 수행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쉽지 않기 때문에 내 업식이 이 3살 때까지 입력돼서 버릇으로 굳어진 거는 정말 하다못해 작은 버릇인데도 안 고쳐져요, 쉽게. 근데 쉽게 안 고쳐질 뿐이지 안 고쳐지지는 않는다는 안 고쳐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스님 질문이요. 제가 요즘에 생긴 이게 버릇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냥 평상시에는 막 이렇게 주거니 받고 얘기를 해. 근데 어떤 화제 주제거리가 있으면 대화 톤이 이렇게 뭘 얘기 가르치는 이게 가르친다는 건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말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버릇이 되는 건가요? 버릇일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좋은 예. 습관인 건지 좋은 아니면- 습관, 나쁜 습관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상황에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근데 여기 지금 상대방들은 그런 거를 너무너무 싫어해. 왜 이렇게 가르치려고 들어? 왜 이렇게 꼰대짓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은 이제 그 후자 쪽 예. 얘기는 근데 했는데 그게 이제 상대방들이 그게 처음에는 또 모르는 세계의 어떤 모르는 세상의 말을 듣고 본인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니까 맞아, 맞아요 하고 고마워하지만 나중에 계속 거듭되면은 언젠가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지금 아까 예, 제가 그래서 읽었던 이거죠. 예, 모자라거나 넘치는 욕설 제가 읽었잖아요. 예, 근데 이걸 읽으면서 순간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 여기서 이 마음으로 가는데 입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끝나지 말자. 그러니까 좋은 업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업이 네,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후자가 되는 것 같다라는 순간에 이걸 읽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나쁜 업이라고까지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여기서 그 나쁜 업은 뭐냐면 좋은 업도 그런 결과를 갖고 오지만 괴로움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를 얘기해요. 이게 나는 좋게 생각해서 이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얘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귀를 예. 막아버릴 수도 불편해할 수도 있잖아. 있고. 근데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 제가 요즘에 그러니까 이제 항상 상황을 봐야 된다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언니한테 왔다 가면 그냥 기운 얻고 가는 것 같아. 아니면 누나랑 이렇게 얘기한 게 속이 편해. 이런 후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스님한테 들었던 아니면 나의 경험담을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되더라라고 얘기를 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때로는 조금 이게 이 상황에 맞게 얘기를 잘해줘야 되는 건데 잘 맞게 하고 있는 것과 조금 그럴 때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할 이거는 아직까지가 아니라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좋다 나쁘다라고 결정하는 거는 그때의 상황이에요. 상대방들의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편하게 가면은 예, 상황에 맞게 잘한 거네요. 예. 그러니까 더 잘하려고 노력도 하지 말고 막 뭐 귀찮아.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하면서도 나를 살피면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말에 욕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상대방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잘 듣다가도 상대방이 딴 생각을 하거나 집중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화제를 바꿔야죠. 아니 화제를 바꿀 수도 있고 지루해 하는구나 그러면은 뭐 거기서 멈추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화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멈추는 거죠. 또는 멈춰야 되겠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성냄이 일으키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늘 살피면서 말할 때도 늘 살펴야 돼요. 요즘에 제가 내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잃어버렸어요. 성격은 만들어가는 거예요. 격이잖아. 성격, 격이 낮다, 높다 하잖아요. 그 격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많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저를 적응을 못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좋게 발전해가면 좋죠, 서로. 예. 그게 지금 스님 얘기하시는 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접목을 시킨다면은 항상 깨어 있으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할 때도 항상 자기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이래 되는 거죠. 이렇게 굉장히 사실은 힘든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이제
그 수양이 되지 않고는 절제하기가 힘든 요즘 건데 그게 저한테 이제 과제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자꾸 이렇게 살피고 알아가려고 하면 예, 좋은 과정이죠. 예. 아, 나는 요만큼 알으면 나는 막 다 아는 것처럼 우쭐하고 조금 편해지면 막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 그게 다 안 줄 알고. 근데 그게 그거는 예. 아니고. 그래서 항상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늘 살피면서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어쨌든 조금 전까지 했던 게 그리고 오늘은 이게 한 바퀴만 마저 가보자고요. 그래서 윗연화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네, 90페이지. 윗연화 읽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이제 더 저긴데 97페이지까지 읽을 겁니다. 자, 한 바퀴 또 돌아갑니다. 네. 자, 다음 분부터 또 읽어보시자고요. 저까지 읽었나? 위냐냐 식 잘못된 암 윗바가로 돔 잘못된 집 땅카라는 깜마의 굴대에 들어가는 걸 알았습니다. 위냐나의 뜻을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깜마의 결과인 위냐나는 눈에 보이질 않거든요. 왜냐면 잘못된 짓을 하는 순간 생기는 알이니까요. 깜마의 결과는 5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마약을 하면 기분이 좋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기분이 좋다라는 말이 기억에 저장된 거죠. 이렇게 기억된 상태를 아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제로 마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때 기분이 좋다라는 아는 마음, 이것이 위냐냐, 곧 잘못된 짓을 할 때 생긴 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짓을 할 때 생기는 알만이 여기에서 말하는 알입니다. 그런데 이 알은 겉으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잠재된 이 알을 많은 이들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알을 모르는 것은 곧 깜마와 그 결과를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설령 깜마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모르기에 잘못 알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은 깜마가 죽고 난 뒤 업의 과보로 받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도 태어나기 전 어디선가 다른 몸으로 살면서 지은 업의 과보를 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짓을 하는 순간 받는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결과가 아닌 것을 결과라고 믿고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삽니다. 서글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네, 저기 딴말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는 사실은 우리 스승인 붓다의 가르침을 아주 잘못 받아들인 것으로 엄청 까다로운 일이지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네, 안객님 하실 수 있을까요? 스님 저 전화로 그럼 자꾸 중간에 빠지게 되는데 읽다가 끊길 수도 있는데 괜찮을까요? 네. 저기 92페이지 끝까지만 읽어주세요. 92페이지만. 예. 네. 위냐냐 잘못된 짓을 하는 순간 생긴 암을 모르기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며 단순히 불교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짓는 깜마와 그 결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늘 2가지 정도의 질문을 하곤 합니다. 지금 내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내가 지었던 모든 짓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리고 이런 물음에 답을 주는 이들이 있을 것이며 그 대답도 여러 가지일 겁니다. 현실주의자들은 그들이 아는 대로 말할 것이고 예로부터 내려온 말도
없을 것이며 점성술, 갓난, 사주가나 무속인들은 그들이 아는 대로 말할 것이고 철학자들과 종교의 성직자들 또한 그들의 견해에 따라 대답도 저마다 다를 겁니다. 물론 말을 하는 이들은 저마다 상대를 믿게끔 말을 할 테고 사람들은 그 가운데 어느 한 가지를 골라 믿을테지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믿기 시작하면 거의 그들만 믿고 의지합니다. 신을 믿는 무속인의 말을 듣으면 신을 믿으며 의지하고 점성술가나 사주를 보는 이의 말을 들으면 그들이 하는 말을 믿으며 의지하고 종교의 성직자들은 말을 들으면 그 종교를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수많은 믿음과 신앙이 있고 수많은 신비한 체험과 주술이고 수많은 수행법이 있는 거겠지요. 문제는 깜마와 윗바가에 대해 분명하게 모르다 보니 자신이 알고 있는 견해와 믿음만 으뜸으로 여기고 자신이 따르는 걸 받지 않는 이들은 그르다고 여기며 더 심하게는 원수 대하듯 합니다. 사람으로서 사람이 문제가 아닌 종교나 사상을 위해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좋은 일이라서 했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나쁠 때가 많고 나쁜 짓을 했는데 결과는 좋은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사실 그러다 보니 전생이나 내생을 이야기하는 이 말을 믿게 되고 점성술가나 사주, 신을 믿는 이들의 말을 믿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견해의 믿음들을 없애려면 깜마의 진짜 결과가 되는 위냐나 잘못된 짓을 하는 순간 생기는 암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몸과 입, 마음이 짓는 행위와 그에 대한 반응하는 일일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이 낮거나 고귀하게 또는 좋거나 나쁘게 또는 평화롭거나 불편하게도 만드는 것도 바로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짓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거의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깜마의 결과인 위냐나를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냐나 하나만 정확하게 뚜렷하게 알면 몸과 입, 마음으로 짓는 깜마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도 잘 알게 됩니다. 위냐나는 어떤 잘못된 행위를 한번 하고 난 뒤 그 일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다가 조건과 환경을 만나면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저장되고 기억된 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생명을 해치고 훔치고 빼앗고 거짓말하고 마약을 하는 따위의 잘못된 행위를 하고 싶다고 하지는 않지요. 우연히 경험했거나 또는 보고 듣고 맞고 맛보고 닿으면서 마음에 든다, 마음에 안 든다, 설렌다, 두근거린다, 으쓱해진다, 좋다, 즐겁다고 알고 여겼던 모든 암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히 자원봉사를 하거나 남을 도왔는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기분이 좋아짐이 암으로 저장되었다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깜마를 지은 뒤 나타나는 결과의 암은 날 때부터 있던 게 아니라 자신이 했던 것들에 따라 알맞게 일어날 뿐이라는 말입니다. 뺄 건 빼고 바꿀 건 바꿔야 한다.
오늘날은 옛날과 달라서 사람의 몸 구석구석을 연구하는 세상이 되었고 뇌과학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옛날에는 심장이 생각하고 일을 한다고 알았지 사람의 뇌가 일한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우리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머리에 있는 뇌가 일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아는 세상입니다.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 어떤 마음이든지 모두 뇌의 일이라는 것을요.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두고 비교한 일을 합니다. 지울 것은 지우고 바꿀 것은 바꾸고 따로 간직할 것은 간직하는 따위의 일도 하고 있습니다. 뇌가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마다 마음이 일어나지만 사실 사람들은 일어나는 대로 마음을 모두 알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마음은 일하고 있지만 일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르는 마음을 잠재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어떤 대상으로 있지 않고 대상을 받아들인 기억된 상태에 숨어있는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 번뇌에 놀아나 잘못된 짓을 한 이는 넘치거나 모자란 짓을 알미 생기고 지우거나 지우려고 노력하지 않는 한 그대로 뇌 속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는 이는 훔치는 짓을 안 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고 공간이 바뀌어도 훔치는 그 버릇 때문에 끝내는 도둑놈이 되고 맙니다. 버릇을 없애지 않는다면 없앨 때까지 그 짓을 할 테니까요. 못 없애고 안 없애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고 두면 얼른 기억을 못할 뿐이지 없어지지 않는 그것이 잠재의식입니다. 이처럼 무슨 일이든 옳은 짓이나 그른 짓이나 하고 난 뒤에는 남아있는 게 있기 마련인데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바로 위냐냐 곧 잘못된 짓을 하는 순간 생기는 알입니다. 나마 루빠 명색 마음과 몸 윗바가로 돔굴대 나마 루빠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나마 루빠 하면 모든 마음과 모든 물질을 뜻하는 것으로 알기 쉬운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 새겨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쌍카라를 까닭으로 일어난 암과 함께 일어나 생긴 나마 루빠만을 뜻합니다. 이름만 보고 모든 나마, 모든 루빠를 뜻한다고 알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잘못된 짓을 했을 때 알미 생겼고 그 암과 함께 얻게 되는 마음과 몸이라는 뜻입니다. 나마는 마음작용이고 루빠는 물질인데 업을 까닭으로 얻는 물질이라는 말은 곧 업이 일어나게 하는 물질을 뜻합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그것이죠. 곧 물질의 네 가지는 업으로 일어나는 물질도 있고 다른 까닭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다른 까닭으로 일어나는 네 가지 물질은 없습니다. 오직 잘못된 짓을 하는 순간 생긴 암과 함께 생기는 몸과 마음이라고 알면 됩니다. 주띠마님이 5번, 6번까지 읽고 메다이님이 7번 읽으시면 되겠네요. 네. 사라, 야따나, 육입 잘못된 업으로 생긴 6곳, 윗바가로 돔, 빨리어 사라, 야따나는 6곳, 곧 눈, 귀, 코, 혀, 몸, 마음을 뜻합니다. 눈으로, 귀로, 코로, 혀로, 살갗으로, 의식으로 대상이 들어오는 문이기 때문에 육입이라 하거나 감각을 맡는 기관이며 6감각의 기관이라고도 합니다. 이 6곳 또한 잘못된 짓을 했을 때 생긴 암과 함께 생겨난 것들입니다. 여기까지 읽어야죠. 네. 파싸, 촉, 부딪힌 다음, 윗바가로 돔, 대상이 부딪히는 곳, 대상이 닿기 때문에 우리말로 촉이라고 하는데 모든 부딪힘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 또한 잘못된 짓을 했을 때 생기는 부딪힘, 잘못된 짓으로 인해 생기는 다음을 뜻합니다. 잘못된 짓을 할 때의 몸과 대상들이 부딪히는
그 순간의 다음 촉이지요. 7. 외다나 수 잘못된 짓을 할 때 생기는 느낌 윗바가로 도움 외다나는 돌고 도는 바퀴 가운데 과보 굴대 안에 있는 5가지 가운데 마지막입니다. 빨리어로 외다나는 느낌을 일컫는 말인데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걸까요? 몸과 마음 그리고 대상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이 대상을 만나 부딪힐 때 느낌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느낌을 말하는 것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좋다는 느낌, 안 좋다는 느낌, 좋지도 안 좋지도 않는 느낌 이렇게 3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대상과 만날 때의 느낌을 말하는 건 아니며 여기서는 오로지 잘못된 짓을 할 때에 느끼는 느낌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윗바가 도움, 윗바가 굴대가 지금 몇 가지예요? 3번부터 7번까지가 다 윗바가 굴대예요. 우리가 전에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굴대 3가지. 네. 네. 뭐라고요? 낄레사 굴대, 낄레사 굴대, 깜마의 굴대, 깜마 굴대, 윗바가의 굴대. 예, 윗바가 굴대. 그러니까 바퀴가 돌아가게끔 하는 그 굴대가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는 낄레사 굴대, 깜마 굴대, 윗바가 굴대예요. 근데 그 낄레사 굴대는 아윗자라고 했어요. 네. 예, 아윗자는 한국 불교에서는 무명이라고 하는데 무명은 밟지 않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뭐가 밟지 않느냐? 그러니까 캄캄하다는 거겠죠. 밟지 않다라는 거는 어둡다라는 거잖아요. 네. 뭐가 어둡냐? 지혜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 지혜 없음이 그냥 단순한 지혜 없음이 아니라 고를 고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고를 괴로움을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괴로움을 괴롭다라고 몰라요. 괴로움이라고 몰라요. 그것을 아윗자 무명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낄레사 굴대. 모르니까 고를 고로 모르니까 고를 불러오는 행동을 해요. 쌍카라 행위 업을 지어요. 그래서 깜마 굴대에 이 쌍카라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행위를 짓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위를 지었으니까 원인과 행동이 있으니까 결과가 따르겠죠. 마치 우리가 햇빛에 나가 있어 보면 나의 그림자가 있잖아요. 구름이 끼어서 해가 안 떴다고 나라는 그림자가 없을까요? 나라는 존재는 있는 거잖아요. 예, 내 발자국, 내 흔적은 다 남아 있는 거예요. 환경 조건이 바뀐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 안에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행동은 어떠한 결과를 갖고 오는데 모두가 이로운 결과, 그것은 과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연기에서 말하는 행동과 과보는 어떤 것이다? 잘못된, 모자라거나 지나친 잘못된 업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를 고로 모르는 낄레사가 일으킨 행동, 거기에서 오는 과보. 근데 그 과보가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뭐 물질로 눈에 띄게 뭐가 이렇게 탁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쏘 이게 과보입니다 라고 오는 게 아니라 막 무슨 투자를 잘못했더니 손해를 잔뜩 봤다라는 식의 과보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지금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거기에서 오는 과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잠깐 꼭두각시가 탐진치의 꼭두각시가 돼서 잘못된 행동을 갖고 온 것에 대한 과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과보는 뭘까? 윈냐나라고 하는
잘못된 알미라는 거예요. 고를 고로 모르니까 모르는 낄레사가 행동을 일으켰어. 그 일으키는 순간에 우리는 사람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인식하는 게 아니라 꼭두각시가 인식하는 암. 윈냐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된 암. 근데 그 알미라는 것은 인식작용이잖아요. 뭔가를 내가 알았어 라고 인식하는 그 작용인데 그 작용은 정신의 작용이지만 그 순간에 우리는 물질이라고 하는 나의 몸뚱이, 그 다음에 정신작용이라고 하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이 정신작용이 함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인데 지금 여기는 꼭두각시로서의 물질과 정신이 생겨나는 거예요. 헷갈려요? 이해가 안 되세요? 지금 뭔가가 껌뻑껌뻑하고 있는 거를 보니까 이게 뭔 말인가 지금. 우리 여기 도우님. 전 집에 가서 혼자 책 볼래. 지금 이게 설명이 계속 반복되는 거하고 섞여 있으니까 이게 듣다 보면 그러니까 섞여요. 그러니까 요만큼 아는 것 같은데 설명이 다시 들어가면 다시 제자리 내려가고 그게 이런 느낌. 저 지금 네.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얘기하면 종교에 대한 관심이 사실 아예 없거든요. 아 이건 종교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혼재돼 있으니까 이게 그런 것과 저는 섞이니까 내가 잘 안. 근데 들어보면 책 대충 보면 저는 이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쭉 나열되어 있으니까 읽으면서 점점 이게 그걸 설명하는 내용 같은데 또 막 이렇게 말 들어보면 이게 거기서 막 섞여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중간에 자꾸 질문을 하는 게 이해한 거를 설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섞여요.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것처럼 하는데 계속 지금 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같은 네. 얘기 계속 돌아요. 네,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중요하니까 이게 될 때까지 이거를 알아야지 그 다음 이게 넘어갈 수 지금 있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네. 듣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요게 마지막 이 윗바가 굴 때가 이거는 진짜로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은데 네. 이거는 진짜로 부분 이게 지금 관절 부분이거든요. 우리 몸으로 치면은 하나하나의 관절이에요. 저 여기서 나마루빠라고 하는 건 명색이라고 해요. 그냥 한국 불교에서 명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명색, 명은 이름 명자의 색은 우리가 색깔 할 때 그 색이거든요. 근데 색 하면은 이 몸뚱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의 색은 몸뚱이에요. 그리고 명은 정신작용을 얘기해요. 우리가 오치온에서 오치온 배울 때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배웠잖아요. 색이 지금 여기에서의 색인 거예요. 명은 수, 상, 행,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짓는 그 순간에 행위. 오치온이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냥 네. 오치온이에요. 네. 그 오치온을 우리가 그동안에 색수상행식 오치온이야 라고 하는데 그 수상행식을 또 하나하나 또 디테일하게 풀어놓은 말이 지금 이 말이에요. 나마루빠 오치온의 또 다른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퀄 오치온, 명색 오치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라야따나라고 하는 것은 유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눈이 있어야지 보잖아요. 네. 귀가 있어야지 듣잖아요. 또 코가 있어야지 있어야 냄새를 냄새 맡고, 맡아요. 예, 혀는 혀가 맛보고. 있어야지 맛을 봐요. 네. 몸뚱이라는 이 살갗이 있어야지 느끼고 아니, 닿는 거를 네. 알아요. 닿는 거, 닿는다. 닿는다. 근데 이거는 몸뚱이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눈이 지금 이 노란 걸 만난 것도 다음이에요. 빨간 거를 만난 거. 지금 여기 도우님을 내가 보는 거. 이 대상과 나의 눈이 만나는 것. 대상과 나의 코가 만나는 것. 냄새 또는 들리는 소리. 대상이거든요. 그 대상과 만나는 모든 것들을 다 다음이라고 알아야 돼. 촉.
촉이 왔어. 우리 흔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촉이 왔어. 무슨 촉? 얼핏 뭐가 지금 움직이는 촉이 왔어. 얼핏 뭐가 들리는 촉이 왔어. 얼핏 냄새, 지금, 이 촉이 왔어. 이게 이렇게 지금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유깁이 지금 다 명색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네요? 명색은 그냥 지금 정신작용이라는 게 있어. 몸뚱이라는 물질이 있어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계속 관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부분을 띄워놓고 얘기한다고. 지금 두루뭉술하게 정신작용이라는 게 있고 몸뚱이라는 물질이 있어까지만 한 게 명색이고, 여기서 명색에서 세 개 색 가운데에 지금 6곳이 있다는 걸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안, 이, 비, 설, 신, 의. 눈, 귀, 코, 입, 몸. 요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6곳. 안, 이, 비, 설, 신, 의. 눈이 있어야지 보고, 귀가 있어야지 듣고, 코가 있어야지 냄새 맡고. 예.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서 그 명색은 그냥 덩어리로만 있는 거예요. 그 덩어리 안에 눈, 귀, 코, 혀, 촉, 그다음에 하고 이 아는 마음, 식, 이 6개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6개 없는 사람 없죠? 우리 여기 도우님들 가운데 6이 없는 분 없죠? 예. 있으니까 살죠. 예. 그러니까 몸뚱이, 그러니까 촉은 참 뒤에 나오고, 어쨌든 여기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마음, 여기 6개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촉, 좀 전에 얘기했던 촉, 닿는 거, 대상을 만나는 거, 촉각이라고도 하는 건데, 요거 같이 지금 두루뭉술 같이 내가 설명을 같이 해버렸네요. 네, 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요게 제일 중요해요. 얘가 또 다른 낄레사가 되어서 또 깐마를 일으키는 애가 얘거든요. 맨 마지막 7번째. 수. 이게 받을 수잖아요. 느낌이라고 느낌, 얘기해요. 예. 여기서는. 예, 한문으로 풀면 안 되고요. 예, 외다나 느낌이에요. 느낌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요? 6개. 6가지. 땡! 아니에요? 여기 3가지라고 세 그러잖아요. 가지요? 예. 아는 느낌. 아니. 좋다, 좋다, 안 안 좋다, 좋다, 좋지도 않고, 않고 안 안 좋지도 좋다. 않다. 느낌은 요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3가지가 다음에 뭘 할 건지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좋다라고 느끼는 거가 욕망을 일으키겠죠. 안 좋다라고 느끼는 거가 성냄을 일으키는 거예요. 욕망과 성냄은 항상 어리석음이라는 애하고 짝짝꿍 해갖고 짝꿍이 돼갖고 함께 쌍으로 움직여요. 이 느낌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이거 제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야, 호감가. 비호감이야. 갑자기 또 누가 떠오르네. 이게 느낌인 거예요. 호감, 비호감. 좋다는 느낌. 한문으로도 그래요. 좋다는 느낌, 비호감, 좋지 않은 느낌.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무덤덤이라는 말 많이 쓰죠. 네. 사실 무덤덤이 안 맞는 말이에요. 앞에 물을 붙이지 말아야 돼. 그냥 덤덤하다. 예. 덤덤하다라는 거는 뭐예요?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덤덤한 거. 근데 그 앞에다 꼭 무덤덤 그러면 뭐예요? 덤덤하지 않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글자로만 풀어도 무덤덤은 사실 어법에 맞지 않는 말이다. 그냥 덤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느낌을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다음에 어떤 깐마를 일으킬 근본 원인이 돼요. 이 느낌이. 얘가 낄레사를 일으키거든요. 저장이 돼요.
나 그거 되게 좋았어. 아, 나 그거 별로였어. 이렇게 만든 내가. 오늘 내가 누굴 만났는데 걔 별로더라. 걔 되게 마음에 들었어. 좋았어. 또는 어떤 일을 했어요. 만약에 잘못된 괴로움으로 보는 연기로 보면은 저거는 분명히 괴로움이라는 과보를 일으킬 건데 상황인데 대상인데 느낌으로 저장을 시키는 거예요. 좋다고. 좋다. 마약을 하는 사람이 그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붕 떠서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기분이 정말 막 뿅 간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 뿅 간다라는 말 속에는 좋다라는 지금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술도 마찬가지예요. 술을 못하는 사람이 자꾸 누가 야 이거 한 잔만 마셔봐. 야, 긴장될 때는 이게 한 잔 이게 약이 돼. 막 이러면서 막 꼬셔가지고 술을 마시게 해.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은 취하려고 마신다라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 취한 느낌이 뭐예요? 알딸딸하면서도 정신을.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 모르게 감각이 둔해지면서 좋다는 느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을 잡으려고 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되는 거죠. 마약 중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낌에 쏙지 않도록 느낌을 안 좋은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다라고 한번 입력이 되면은 사람도 잘라내려고 하고 어떠한 일도 두 번 다시 그 일을 안 하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느낌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느낌 알아차림을 우리가 알아차림 명상할 때 몸 알아차림, 마음 알아차림, 느낌 알아차림 하라고 하잖아요. 이 느낌이 이 느낌인 거예요. 좋다 안 좋다 어떤 소리가 들려왔을 때 좋다라고 느꼈으면 좋다라고 느낀 줄 알고 왜 저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야 라고 하는 거는 벌써 안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안 좋다라고 느끼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스님, 술 마시는 사람들이 내가 좋다라는 느낌이 알딸딸한 느낌이 좋아서 술을 마셨어요. 그러면 술 취하면 화를 내고 우는 사람, 주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 생각을? 취한 상태지 이미. 그러니까 그는 몰라요. 자기가 지금 꼭두각시가 된 줄.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좋다라는 느낌에 때문에 갇혀 있기 때문에 술을 먹었는데 네. 그렇게 그 말대로라면 계속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고를 고라고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 알딸딸해질 때까지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좋다라는 느낌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깰 때 힘들어하죠. 그게 바로 낄레 잡을 때야. 깰 때 힘들어하는데 좋다라는 느낌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또 마시는 거예요. 근데 깰 때 힘들어했던 안 좋다라고 이게 저장이 돼 있으면 안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 가끔 마시는 사람은 힘들어도 나는 저녁 때 되면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요. 그게 느낌이 그렇게 저장이 그걸 됐기 때문에 좋다고, 그래요. 그 느낌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과보라는 생각하는, 굴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보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사람의 이성인 상태를 망각하고 있잖아요. 꼭두각시인 상태에 그냥 휘 말려 있는 거잖아요. 갇혀버린 사로잡힌 상태잖아요. 그거 약간 한 덩어리로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덩어리로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가 한 덩어리로 돌고 있다라고. 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술 먹는 사람으로서 내가 얘기를 하면요. 술 먹으면 기분 좋죠. 그럼 기분 좋은데 왜 싸움을 하냐. 왜 그러냐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 이게 특히 이제 부부간에도 부인이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왔을 때 건드리지 말라는 게 잘못하다 크게 불이 번지거든. 왜냐면은 기분은 좋은데 술 먹고 나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감정에. 근데 그게 사람마다 틀린 것 같아요. 저도 술을 마시거든요. 마시는데 저는 술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업돼요. 텐션도 좋아지고.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거를 화났던 게 전 술 마시고 다 풀리고 이해 못했던 거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언니는 아니면 누나는 한 잔만 먹여놓으면 다 통과가 된다고 이 정도로 저는 술 마시면 되게 기분 그 없대요. 다 그래요, 글쎄. 그런데 이게 술의 그 묘한 그 묘미랄까? 술이 그래요.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 싸우다가도 자우지가 풀어지고 그런 거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심해요. 술을 먹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평소에 제가 뭐 스쳐 지나갈 것도 예민하게 반응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술 버릇이라고 있어. 그렇죠. 술 버릇으로 그거를 참고 제가 하는 사람 괜찮은데 폭발을 시키면 그냥 그 막 싸움이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예민해지는 것만은 틀림없어요. 굉장히 감성적으로 감정적이 돼요. 어쨌든 술에다 비유를 해서 그러는데 그렇지. 이제 이 술, 마약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사람의 이 명색, 육, 입, 느낌, 암, 뭐 촉 이거를 다 마비시킨 상태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예. 맑은 명료한 정신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뭔가에, 거죠. 뭔가에 그러다 뺏겨 보니까 있죠. 예.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 간과하지 말아야 되게 술 마시고 기분 좋아요. 음. 거기까지만 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상관없어. 말 실수를 하고 몸 실수를 하고 그게 지나치면 싸움도 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와서 그게 불편해지고 괴로워지고 하니까 여기서는 항상 얘기하는 거에 핵심 골자는 뭐예요? 괴로움이라는 결과를 갖고 온다는 갖고 왔을 과보를 때, 갖고 예. 오는 걸 얘기를 예.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간과하면 안 돼요. 예. 지금 정상의 사람인 상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과보가 오는 거를 설명하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잘못된 암, 잘못된 번뇌, 잘못된 행동 그 과보를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오치온인 상태에서 예, 오치온을 더 저질렀던, 세밀하게 들어가서 얘기하고 그런 있는 상태를 거예요. 말하는 예, 거지.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렇게 덩어리로 얘기하고 있었다라면 이 덩어리 안에는 이런 작용하는 것이 있다라고 지금 더 세밀하게 들어간 거예요. 예. 그 모양을 하나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한 바퀴 오늘 끝났어요. 예, 12연기에서 7개